밤마다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고 다음 날엔 멍한 상태로 아이들의 급식을 관리해야 했던 그녀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걱정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은 뇌졸중 위험을 8배까지 높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순간 그녀는 오래전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면제는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몸이 약에 익숙해지며 내성이 생겼고 용량을 늘리면 다음 날엔 멍하고 두통이 심해져 급식실에서 칼과 뜨거운 기구를 다루는 그녀에게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영양사라는 직업이 알려준 진실은 잘 먹으면 잘 잘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녀는 약 대신 음식으로 불면증을 고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다니며 천연 숙면 음식 3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2시간에서 3시간 자던 것이 6시간에서 7시간 숙면으로 바뀌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지며 급식실에서의 실수와 위험 상황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던 그녀는 잠을 자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북 익산에서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일하는 42세 윤정희는 겉보기엔 밝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럴 뿐이라고 넘겼지만 30대 후반부터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겨우 잠들어도 한두 시간 만에 깨어나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다음 날엔 온몸이 무거운 채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급식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정확한 영양 계산, 식재료 관리, 조리 지시, 위생 점검까지 영양사로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실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칼로리를 잘못 계산하거나 식재료 발주량을 착각하거나 조리 시간을 놓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얼굴색도 안 좋고 눈밑이 많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정희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문제가 이제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대학병원 수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은 뇌졸중 위험을 8배까지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도 함께 올라가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졸중, 심혈관 질환, 치매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아버지를 심근경색으로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해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혹시 나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잠을 제대로 자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30분 안에 잠이 들었고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드디어 불면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잠들 수 있었는데 나중엔 한 알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용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늘리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하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출근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일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식실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칼로 재료를 썰고 뜨거운 기름에 음식을 튀기고 무거운 냄비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제의 영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은 칼로 양파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또 어느 날은 뜨거운 국을 옮기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에 잠을 자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약 없이도 잠을 자야 해.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게 생각한 정희는 영양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답게 정희는 논문과 자료 수백 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에 관한 연구, 영양소와 수면의 관계, 천연 숙면 음식에 관한 자료를 샅샅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을 돕는 성분 대부분이 평범한 음식에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잘 먹으면 잘 잘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약 대신 음식으로 불면증을 고쳤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다녔고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연 숙면 음식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정희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말린 대추였습니다. 대추는 가을이면 학교 급식에 자주 쓰이는 재료였습니다. 정희는 매일 대추를 보면서도 그 속에 이렇게 강력한 성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말린 대추 속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저녁이 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추씨에 있었습니다. 대추씨는 신경안정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양사였던 정희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추차를 끓일 때 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추씨를 빼고 차를 끓이지만 사실 대추씨에야말로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대추와 대추씨를 함께 끓인 통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추 5개를 깨끗이 씻어서 칼로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후 물 500ml에 넣고 20분간 끓였습니다. 대추씨는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 끓으면 따뜻할 때 천천히 마셨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느끼던 긴장감이 줄어든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평소엔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일 할 일이 생각나고 걱정이 밀려와 잠들 수 없었는데 대추차를 마신 후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추 하나가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정희는 2번째 숙면 음식으로 양파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정희는 양파를 보면 급식실에서 눈물 흘리며 썰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파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파 껍질이었습니다. 양파 껍질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양파 알맹이보다 무려 3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퀘르세틴은 불면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뇌신경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금까지 양파 껍질을 버렸던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양파를 4분의 1로 잘라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알싸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심신을 안정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양파 껍질 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끓였습니다. 차의 색깔은 진한 갈색이었고 맛은 담백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숙직실에서도 한 번도 깨지 않고 4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했습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에 4시간을 연속으로 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숙면 음식은 바나나 호두 쉐이크였습니다. 영양사인 그녀는 이것을 숙면 영양소 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두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하고 바나나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숙면에 필요한 성분이 한 번에 충족되는 완전체였습니다. 정희는 다음과 같은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불린 호두 8발, 바나나 1개, 우유 200ml, 꿀 약간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마시면 끝입니다. 만드는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쉐이크를 마신 날엔 기적처럼 잠드는 시간이 15분 이하로 줄었습니다. 평소엔 침대에 누워 1시간, 2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바나나 호두 쉐이크를 마신 후엔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정희는 숙면 전문가들의 습관을 분석해 딱 5가지만 선택해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15분에서 20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너무 피곤하면 30분, 1시간씩 자곤 했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심시간엔 20분 알람을 맞추고 딱 20분만 잤습니다. 20분만 자도 오후에 일할 에너지가 충분했고 밤에 잠드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배고플 때 폭식하지 않고 삶은 계란 1개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밤에 배고프면 라면을 끓이거나 과자를 먹거나 빵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잘 돼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9시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고 11시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대를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간식을 먹거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선 오직 자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뇌가 침대는 수면 공간이라고 학습하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자던 것이 6시간에서 7시간 숙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급식실에서 실수와 위험 상황이 사라졌습니다. 체력, 피부,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로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빛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을 자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10년 동안 고생했던 불면증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은 놀라워하며 어떻게 불면증을 고쳤는지 물었고 정희는 자신이 실천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도 불면증이 있다며
정의가 알려준 방법을 꼭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이제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듭니다. 예전처럼 잠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넘칩니다. 급식실에서 일할 때도 실수가 없고 집중력이 높아져 일의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정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은 50대 조리사였는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한 후 그 조리사는 3주 만에 잠을 잘 자게 되었다며 정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숙면 식단과 습관에 관한 글을 올렸고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감사의 연락을 보내왔고 자녀들의 수면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후기도 들려왔습니다. 불면증은 절대로 약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꿀잠 쏟아지는 음식 3가지는 대추차와 대추씨, 양파와 양파 껍질차, 바나나 호두 쉐이크입니다. 그리고 숙면을 돕는 5가지 습관까지 실천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지금도 매일 밤 대추차를 마시고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바나나 호두 쉐이크를 마십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낮잠을 20분 이하로 제한하고 밤에 배고프면 삶은 계란을 먹고 따뜻한 샤워를 하고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추차 1잔, 양파 1조각, 바나나 호두 쉐이크 1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가지 습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정의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